는 계속돼야 합니다. 마감 후 투자 코칭 진행의 김자림입니다. 개인들의 투매가 이틀째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전국에 얼마나 불안감을 느끼시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전략은 어떻게 짜야 할까요? 마감 후 투자 코칭과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마감 후 투자 코칭은 이데일리TV 유튜브와 네이버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장 주요 이슈들 헤드라인과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사적 저점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코스피 PER이 8배 수준까지 내려온 상황 속에서 일부 증권가에서는 2250선까지 열어둬야 한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수급단에서는 연기금이 계속해서 계엄 이후로 지수를 방어해주고 있는데요. 오늘장 외국인이 다시 담아가면서 저가 매수로 해석을 할 수 있을지 좀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급락하고 목표가가 하향 리포트가 나오는 상황 속에서도 오늘 반도체주들이 선방했는데요. 특히 SK하이닉스는 빨간불을 켠 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약하다 보니까 고버스 ETF로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수와 원화 하락에 베팅하는 움직임도 크게 늘었는데 우리 증시 정말 희망이 없는 걸까? 일단 지수 종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지수 마감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2.78% 내리면서 2,400선 무너졌고요. 2,36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코스닥 5.19%. 지수에서 이렇게 5라는 숫자를 보기는 정말 힘든데요. 일단 지수상으로는 627선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가 역사적 저점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8배 수준까지 내려온 게 딱 통계 이후로 2번을 집계가 됐는데요. 그때까지 그 이후에 이듬해 큰 반등이 나왔다라는 통계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대내외 변수로 좀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지만 내년에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말 바닥을 찍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지금 상황에서는 희망을 찾기 힘든 걸까? 일단 수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금이 계속해서 구원투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각각 6,900억 원, 1,000억 원 정도 양시장 사들이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좀 주목을 해보셔야 하는 분이 바로 외국인입니다. 어제 코스닥이, 금요일장 코스닥이 매수로 전환을 했는데 코스피 역시나 오늘 1,000억 원 가까이 외국인이 사들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워낙 많이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들어온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일단 외국인이 들어온 만큼 현재 구간 바닥에 대한 인식으로 좀 살펴볼 수 있을지 주목을 하셔야겠습니다. 일단 증권가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연기금이 공통적으로 사들인 종목을 주목하자라고 제시를 했는데요. 그래서 KB금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B금융 오늘장에서도 일단 하락 마감 확인했고요. 2%가량의 하락폭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간 동안 18%가량 내렸습니다.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매도 물량을 뱉어내면서 금융사들이 이번 주 참 힘든 하루를, 지난주 참 힘든 하루를 보냈었는데요. KB금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국인 보유 비중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7천억 원가량의 이제 투자를 철회했습니다. 금융사들 내에서. 이제는 좀 KB금융 쪽으로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 연기금까지 계속해서 자금이 유입되는 만큼 밸류업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증시 안정에 우리 금융당국도 좀 나섰으니까 좀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일단 KB금융 종가와 함께 코스피 상승률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상승률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면 여전히 정치 테마주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일성건설이 29.98%, 이스타코, 오리엔트바이오, 형제엘리트, 써니전자까지 모조리 상한가에 진입을 했는데요. 대부분이 정치 테마주로 엮이면서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오르는 종목들이 참 제한적이긴 합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하는 가운데 오늘 코스피에서는 SK하이닉스가 10위권 내에서 유일하게 빨간불을 켜기는 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노무라 증권에서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디램과 이제 낸드 가격이 계속해서 내년까지 약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리고 유한타증권에서도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24에서 22만 원으로 낮춰 잡는 움직임들이 나타났는데 이렇게 지수가 급락하고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 속에서도 살아남은 게 바로 이 반도체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바닥권에 대한 기대 좀 마지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1년 차트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1년 사이에 7%가량 우리 코스피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는 계속해서 꾸준히 우상향 추세를 보였던 코스피가 이제 9월을 기점으로 한풀 꺾인 채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코스피
앞으로는 어떤 상황이 진행이 될까요? 일단 증권가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250선까지 내려놔야 한다라고 보고요. 내년도 전망은 2300에서 2900 정도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 종가 기준으로는 한 8%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는 셈인데요. 일단 개인 투자자들은 좀 코스피 고버스 상품들을 많이 사들이고 있다는 점, 거래량 1위에 오늘 달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환율 보겠습니다. 이번엔 또 원화 약세 베팅하는 움직임도 참 많이 나타났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37원까지 올라섰는데요. 1,440원, 1,450원을 넘어서 단기적으로 1,500원까지 넘어설 수 있다, 돌파할 수 있다라는 전망도 함께 쏟아지고 있지만 이것은 중단기적인 움직일 뿐이고 이후에는 1,400원 선 위에서 좀 움직일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마감 후 투자 코칭 헤드라인 모두 전해드렸고요. 이후에 더 자세한 전략은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감 후 투자 코칭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마감 정리부터 도와드리고요. 이후에 파트너님 공략주와 강의 시간까지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파트너님 바로 소개부터 드릴게요. 오늘은 박정식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매주 월요일마다 우리 마감 후 투자 코칭과 함께 해주고 계신데 내일장 전략도 그런데 이번 한 주 전략을 좀 전체적으로 봐주고 계시잖아요. 이번 주 좀 특히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하면 조금 힘든 장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날부터 이제 정치 테마 쪽으로 이제 쏠림 현상도 나타나고 또 이 탄핵 정국에 따라서 아무래도 좀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강력하게 유입이 되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기관은 이제 매수가 좀 들어오기는 하지만 이게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지수가 빠지는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고 아무래도 이런 탄핵 관련 전국이 좀 지속될수록 이러한 기조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본격적으로 탄핵 투표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때까지는 이러한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아무래도 원래는 미국 시장에 우리나라 시장이 좀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은 측면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우리나라 시장만 따로 홀로 하락하는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국면이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월 고용 동향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이 골디락스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즉 너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러한 좋은 시장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평가가 되면서 시장이 크게 눌리지 않고 조금 혼조 국면을 또 만들어가고 있고 또 올라갈 종목은 또 올라가는 그러한 좋은 흐름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이번에 비농업 부분 고용이 전월 대비 22만 7천 명 정도가 증가가 되었는데 예상치 20만 명을 웃도는 수치로 허리케인과 보잉 파업 영향에서 벗어났음을 시사했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평가로 인해서 미국 시장은 한동안 조금 더 이런 상승 국면을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도 포지션을 좀 일정 부분 잡고 있는 측면이 있고 또
기관은 계속적으로 매수는 하지만 그 매수하는 와중에도 수급이 조금 쏠려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지수는 약세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정치 테마주들만 아주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내일 시장 흐름에서 2390선을 다시 올라타지 못한다면 이대로 2310선 정도까지 하락이 좀 이어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2310선도 지지받지 못한다면 조금 더 빠질 수 있는 여력은 존재하지만 그래도 2310선은 이제 강력한 지지 라인이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이 또 다시 한번 판단하는 그런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662선 위로 다시 올라타면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겠지만 이대로 쭉 하락한다면 560선 정도 부근까지 추가적인 하락력이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일단 약세 국면을 열어두고 여러분들이 이번 주 시장을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S&P 500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좀 잘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6050선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현재의 이런 이제 상승 국면은 계속적으로 좀 이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6050선이 조금 이제 무너지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어느 정도 이제 차익 매물로 인해서 단기적인 조정력을 여러분들이 염두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체크해야 될 요소도 간단하게 볼 건데요. 근데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탄핵 국면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만 굉장히 좀 약세 국면을 띠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크게 뭐 이제 체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중요 지표를 조금 보면 12월 11일 날 미국 이제 CPI 물가 지표 발표가 있죠. 그래서 지난 수치가 이제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수치로 이제 지난달에 2.6% 정도가 나왔는데 현재는 이 2%대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국면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수치만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게 된다면 12월 달에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가 또 한 차례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질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크게 영향을 받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개별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바로 이제 그 다음 날 12일 날에는 생산자 물가지수,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11월 지표가 이제 발표가 됩니다. 지난 전월비로 따졌을 때 이제 지난 수치가 0.2%였는데 이번에도 좀 비슷한 수치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소비자 물가 지표는 이제 전월에 조금 올라가는 추이를 조금 보였지만 이 생산자 물가 지수는 계속적으로 조금 유지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물가가 좀 큰 폭으로 좀 올라가지 않고 그나마 좀 안정된 어떤 그런 흐름을 잘 보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2월에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 이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좀 기대감을 키워나갈 수 있는 여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11일 날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또 재발의하고 14일 날 이제 표결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이 표결 결과에 따라서 이 이제 불안전한 우리 시장 흐름이 조금 더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이번 주까지 하락을 마무리 짓고 다음 주부터 반등이 나올 것인지 그게 이제 결정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탄핵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우리 시장은 이제 방향성을 좀 어느 정도 결정짓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이미 좀 많이 빠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리스크는 여러분들이 크게 생각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물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지수가 하락하면서 종목들이 좀 급격하게 하락하는 측면이 며칠 더 나올 수는 있겠지만 한 다음 주 정도부터는 우리가 이제 서서히 반등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까지는 굉장히 좀 단기적인 매매, 좀 정치 테마 위주의 좀 단기적인 매매가 그나마 조금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종목, 많이 빠진 종목들 위주로 천천히 평단을 낮춰가면서 모아가신다면 다음 이제 해가 바뀌고 내년 정도가 됐을 때 또 좋은 결과를 또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또 기회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이제 이슈 브리핑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많은 상승 이슈가 나오지 않았어요.
거의 이제 하락 위주의 이제 이슈가 많이 나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상승 이슈 몇 가지 좀 보고 그다음에 이제 하락 이슈도 같이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일단 뭐 상승 이슈라 하면은 윤 대통령의 이 탄핵 전국 지속이 계속적으로 좀 유지가 되면서 아무래도 이 정치 테마 관련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굉장한 상승력을 좀 보여줬던 것이 그런 이제 주요 포인트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14일 표결 때까지 아무래도 이 정치 테마 주들의 어떤 순환 상승 랠리는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도 뭐 이제 이재명, 조국, 안철수, 오세훈, 이준석 뭐 방송 관련 종목들 또는 이제 한동훈 관련 종목들 이제 이런 종목들이 이제 많이 상승력이 나타나고 또 하락이 나타나고 이게 많이 좀 이루어졌는데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동훈 정치 테마 관련 종목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조정을 받은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제 정치 테마의 순환 상승력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좀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이렇게 좀 한쪽 관련 종목들이 좀 눌렸을 때 한 2, 3일 정도 눌리면 여러분들이 좀 저점에서 매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또 기회로 삼으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오늘 강력하게 또 새롭게 좀 부각을 받은 게 이제 홍준표 관련 종목들이죠. 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또 내일 정도까지 또 긍정적인 상승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금 더 끌고 가되 마찬가지로 최근에는 이제 이재명 관련 지지율이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여당 쪽 어떤 잠룡들의 어떤 그런 이제 대선 테마 같은 경우에는 좀 정치 테마 같은 경우에는 좀 순환으로 좀 급등락이 반복하고 이재명 관련 테마는 좀 그 안에서 순환이 이루어지면서 상승력이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선별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오늘 이제 방송국 관련 종목들 IMBC나 이제 YTN 이제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상대적으로 조금 덩치가 큰 SBS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이제 좀 눌리면 내일까지 좀 눌리면 여러분들이 또 저점에 매수하셔서 단기적인 수익을 또 만들어갈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할 것 같고 오늘은 이제 안철수 관련 종목들이 너무 강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걸 좀 따라잡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좀 눌렸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뭐 정치 테마에 대한 간략한 브리핑 마치고요. 또 거기다가 이번 이제 이런 탄핵 정국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국가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정책 관련 종목들이 전부 다 좀 약세의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위 산업 관련 종목들도 아무래도 좀 수주에 조금 이제 불확실성이 나타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번 주까지는 방위 산업 관련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좀 회피를 하시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거기다가 이런 자원 개발이나 아니면 이제 조선 관련 종목들도 최근에 조금 이제 약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화성밸브나 아니면 이제 DK랑 이제 이런 관련 종목들도 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피팅 밸브나 아니면 이제 자원 개발 관련 종목들도 이번 주까지는 좀 여러분들이 좀 피해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대표적인 이제 밸류업 관련 종목들이죠. 제주은행, 하나은행, 뭐 KB금융 이제 이런 은행권 관련 종목들. 그래서 이런 은행권 관련 종목들도 이번 주까지는 좀 약세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회피하시고 또 이제 거기다가 우주항공 산업 관련 종목들도 조금 이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은 이제 좀 실적이 상대적으로 좀 좋지 않은 기업들도 좀 상당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좀 시장이 눌릴 때는 아무리 이제 머스크 쪽하고 이제 연관이 됐다 하더라도 눌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피해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원자력 관련 테마도 굉장히 조금 BHI가 핫하다가 요즘 이제 다시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좀 밀리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번 주까지 조금 이제 안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섹터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피해 가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원래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이 조선업의 협력을 기대한다. 자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었죠.
그랬는데 이 탄핵 국면이 이어지면서 한동안은 이제 한미 협력도 좀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이런 우려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 관련 섹터도 최근에 조금 눌리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분들이 좀 염두를 해 가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또 살펴보았고요. 다음 또 하락 이슈 조금 보면은 이 중국이 이 저가 공세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가격 급락이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조금 더 누를 수 있다. 또 이 반도체 특별법 우려 이런 것들도 조금 이제 안 좋은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면서 오늘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 특히 이제 HPSP, 하나마이크론, 리노공업 이런 종목들이 조금 약세를 보였는데 그래도 오늘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시장 하락력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제 선별적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좀 그동안 이제 많이 부각을 받았던 장비 쪽 섹터는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좀 눌리는 측면이 보여지는데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눌렸던 이제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은 오히려 일정 부분 이제 매수 수급이 들어오면서 조금 이제 가격 하락을 좀 방어해주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뭐 당장은 강력한 상승 흐름을 만들지는 못하겠지만 만약에 이제 시장이 잘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그동안 이제 많이 빠졌던 종목들 위주로 서서히 반등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번 주는 시장이 조금 이제 강한 반등이 나타나기 조금 어려운 측면도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이번 주까지는 조금 회피해 가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중국 반도체 특히 이 창의 메모리가 창신 메모리죠. 창신 메모리가 이 시중 가격 대비 이 DDR 메모리를 굉장히 저렴하게 지금 시장에 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측면이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의 약세를 현재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고 또 트럼프 당선인의 이제 미국 칩스법 관련해서 보조금 축소 등을 이제 예고하면서 이제 그 관련 이제 정책 관련으로도 좀 이제 약세를 띄우고 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시장의 상승력이 나타나면 잘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만 좀 여러분들이 잠시 회피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K배터리 쪽이 있는데요. 이 1월에서 10월 시장 점유율이 조금 하락했다고 합니다. 이 중국 측이 조금 53.6%도 크게 조금 이제 증가한 측면이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1년에 점유율이 31.7%에서 3년 만에 20.2%까지 지금 점유율이 내려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코스닥의 강력한 하락을 이끈 게 이제 2차 전지 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이번 주까지는 다소 조금 부진한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잠시 회피해 가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 유가가 최근 들어서 상당히 많이 조금 하락이 나타나고 있죠. WTI 기준으로 이제 최근 월물 기준으로 보면 67.20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제 저녁 기준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국제 유가 관련 종목들, 특히 이제 정유주들, S-오일, SK이노베이션, GS, 흥국석유 이제 많은 종목들이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이제 국제 유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소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이제 유가 관련 종목들도 이번 주까지는 조금 회피해 가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피는 2,390, 코스닥은 662선 기준으로 내일장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우리 시장 계속 정치 테마주만 날아가고요. 수급이 한두 그루만 쏠리다 보니까 여러분들 고민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도 단기 매매로 수익을 제대로 챙겨줄 수 있는 무료 리딩을 특별히 우리 파트너님께서 마련을 하셨는데요. 매일 한두 종목 구체적인 가격 전략까지 공개를 하니까요. 이런 종목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지금 QR코드로 바로 들어와 주시면
주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근처에 갖다 대주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영문으로 된 링크가 뜨니까요. 그 링크 터치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혹은 문자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죠. 문자 샵 3772로 박정식이라고 보내주시면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단기로 종목들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공략을 제대로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혼자서 종목들 차트 분석하고 잡아가는 방법도 알고 계셔야겠죠. 매번 차트 분석 기법 여러 가지를 들고 와주시는데 오늘은 일목균형표에 대한 이야기로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네, 강의 바로 출발해 주시죠. 네, 일목균형표에 대한 것은 이미 이제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고 또 최근 이제 상승력, 급등력이 나온 종목들을 이제 예시로 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 대응을 하는지까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오늘 이제 일목균형표 말고 좀 신기법, 새로운 차트를 또 개발을 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릴까 했는데 아직까지 그 완성도가 조금 떨어져서 다음 주에 공개를 하고요. 이번 주는 일목균형표를 다시 한번 복습하고 이 실전 대응을 또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목균형표 강의를 할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일목균형표는 이 호소다 고이시라는 분이 개발을 해서 이렇게 절대 수와 그리고 기본 수치를 가지고 특히 이제 일정 기간 안에 이 중간 가격들의 조화를 살펴보는 그걸로 이제 가격을 예측해 나가는 그러한 도구로 개발이 되었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일목균형표는 이 5개의 선으로 구성이 되고요. 전환선, 기준선, 선행스팬 1, 선행스팬 2, 후행스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현재 주가에서 현재 캔들에서 26캔들 후에 현재의 종가를 표시하는 게 후행스팬이고 그 다음에 26캔들 동안의 저점과 고점의 중간 가격을 표시하는 게 기준선이고 또 9캔들 동안의 저점과 고점의 중간값을 표시하는 게 전환선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이 전환선과 기준선의 중간 가격을 26캔들 앞에 표시하는 게 선행스팬 1이고요. 그 다음에 52캔들 동안의 이 저점과 고점의 중간값을 표시하는 게 이 선행스팬 2, 그거를 이제 26캔들 앞에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지금 조합으로 우리가 주가를 조금 예상하고 예측하고 이제 그런 대응을 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이제 천천히 살펴볼 건데요. 일단 뭐 계산식입니다. 계산식은 이제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 번씩 이제 확인하시면서 대응을 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다 계산식이 있습니다. 다 중간 가격이니까요. 간단하죠. 그래서 이 전환선과 기준선의 역할, 뭐가 있을까요? 자, 방향성을 가늠하는 역할, 또 이 지지와 저항의 역할, 그리고 돌파이타에 따른 되돌림 자리의 역할, 이게 다 전환선과 기준선의 역할입니다. 또 이 교차에 따른 매수, 매도, 우입 파악,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고, 이제 이런 말만 들었을 때는 조금 애매한데 이미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캔들의 돌파에 따른 되돌림 퀴즈 풀고 막 같이 캔들 공부하셨던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근데 그 공부를 하지 못하신 분들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따가 차트 보면서 한번 간단하게 또 설명을 할 거니까 그때 한번 참조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선행스팬 같은 경우에도 이 선행스팬 교차에 따라서 이 추세 전환을 예측하는 그런 역할을 또 하고 또 이 지지와 저항의 역할도 하고요. 돌파 이탈에 따른 되돌림 자리의 역할도 합니다. 즉 기준선과 전환선 그리고 선행스팬 또한 다 뭐예요? 중요 가격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선행스팬 교차에 따른 매수 매도 우입파 당연히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고 또 후행스팬 특히 이제 요즘같이 이렇게 좀 약세장일 때 주가가 좀 바닥을 기다가 갑자기 솟구쳐 오르는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죠. 그럴 때 자주 활용하는 지표가 바로 라인이 바로 후행스팬입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이 후행스팬을 여러분들이 조금 명확하게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좀 발빠른 대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횡보 국면을 탈출하는 그런 것들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또 과거 주가와 현재의 주가 비교로 이 상승 국면, 하락 국면 전환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이겁니다. 딱 이걸로
우리가 이제 후행 스팬을 이용하면 되는데 실전 차트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는지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이재명 정치 테마죠. 수산 INT라는 이제 종목인데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주가가 지금 현재 여기서 이렇게 점상이 나왔습니다. 갑자기, 그죠? 갑자기 점상이 나오고 뒤에 후행 스팬이 어떻게 됐어요? 종가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후행 스팬이 여기까지 딱 올라갔죠, 그죠? 그 지금 뭐예요? 바닥권에 있다가 이전 주가 위로 이렇게 올라서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럴 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여력에 존재한다. 어디가 이탈되지 않는다면 이전 주가 자리가 다시 이탈되지 않는다면,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 이 상승 국면에 한번 거래량이 반짝 붙고 또 여기 상승 국면에 거래량이 딱 반짝 붙는 단기 매집성 거래량도 이렇게 또 나왔어요. 그래서 요 점상 나왔을 때 후행 스팬 상승력과 이 단기 매집성 거래량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한번 또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선행 스팬이 같이 올라가고 있죠. 이것 또한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추세 상승의 신호를 우리가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추세 상승의 신호.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조정이 들어왔죠. 그죠? 조정이 또 쫙 들어왔어요. 그리고 후행 스팬은 어떻게 됐어요? 이전 주가 근처까지 밀렸죠. 그래서 요 라인, 즉 요 1,100원 정도 자리, 즉 이전 주가 정도 수준 라인 여기까지 밀렸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수에 이제 밑으로 쭉 들어가는 거죠. 매수를. 그죠? 만약에 이제 이 자리가 강력하게 이탈된다면 당연히 자금을 회수해야 되겠지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추가적인 상승력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다음 캔들 한번 보면 어떻게 됐어요? 진짜 1,100원 자리 밑에서 매수를 할 수 있게끔 줬지만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날 바로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 후행 스팬도 이전 주가 밑으로 밀리지 않는 흐름을 보이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줬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첫 번째 매수 타이밍 자리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일목균형표상.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강력한 양봉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이 양봉의 중간 가격 자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현재 이거는 음봉 다음에 이제 관통형 캔들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다라는 거는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어떤 그런 의미로, 즉 이 양봉의 중간 가격 자리가 이탈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즉 조정을 받는다면 11,100원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날 이렇게 11,100원 정도 자리까지 시가가 떨어져서 요 밑으로 더 모아갈 수 있는 여력을 줬고 바로 상한가로 직행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캔들 교육이 제대로 돼 있고 일목균형표만 특히 저 후행 스팬만 올바르게 보더라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 이렇게 좀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다시 한번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종목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한동훈 관련 테마죠. 대상홀딩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여기서의 거래량과 요 캔들에서의 거래량이 나오면서 무슨 매집? 그죠? 단기 매집성 거래량을 지금 만들었죠. 그리고 주가가 지금 여기서는 또 뭐가 나왔어요? 일종의 장악형 캔들, 그죠? 장악형 캔들이 나왔죠. 그래서 단기 매집성의 장악형 캔들이고 특히 이런 이제 단기 매집성 거래량이 나왔을 때 이 시가, 그죠? 이 장대 양봉의 시가를 이탈시키지 않는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매수 포지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매수 포지션이 나왔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일목균형표상 교차가 됐죠. 그렇죠? 선행 스팬이 지금 선행 스팬 1이 이 선행 스팬 2를 즉 52캔들의 중간값, 저점과 고점의 중간값 라인을 이 전환선과 기준선의 중간값 라인이
교차를 하면서 위로 올라간 거죠. 즉, 이 전환선과 기준선이 올라갔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어디서 올라간 거예요? 여기서. 그죠? 여기서. 예. 여기서 올라가니까 지금 이런 흐름을 현재 지금 보여준 거죠. 그죠? 그럼 이미 여기서부터 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미 시세가 상승이 나올 거라는 걸 예고를 한 거죠. 이 선행스팬적인 측면에서는. 한마디로 이 중간 가격 흐름에서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밑에서 장악형이 나왔을 때 우리는 매수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한 번 정도는 품을 수 있고, 특히 이 전환선과 기준선이 이렇게 위에 있고 주가는 내려왔는데, 그죠? 얘네는 지금 정배열로 위에 있잖아요. 그죠? 9개 캔들 간의 저점과 고점의 중간값이 더 위에 있고 26캔들 간의 저점과 고점의 중간값이 그 밑에 있는 정배열 구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배열 상황을 만드는 상황에서 이렇게 선행스팬까지 교차가 된 상황에서 밑으로 주가가 빠졌는데 장악형에 나왔다는 것은 첫 번째 이제 매수 신호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올라갔어요? 강력한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자, 여기서 뭐가 떴어요? 후행 스팬이 이전 주가 위로 올라왔네. 그죠? 후행 스팬이 이전 주가 위로 올라왔으니 다시 조정을 받는다면 이전 고점 자리부터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매수를 해볼 수 있겠구나. 그게 9,450원 정도 자리가 되는 겁니다. 9,450원. 그리고 조금 더 눌리더라도 요 8,900원 자리, 즉 그 다음 저점, 양봉의 이제 고점이죠. 그죠? 이 자리가 만약에 이 자리가 이제 이탈이 되면 이제 손절 관점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자리가 이탈이 되지 않는다면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9,400원에서 8,900원 사이가 한마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매수 포지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다음 캔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됐어요? 진짜 9,450원 자리까지 딱 들어왔어요. 기가 막히게. 그리고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전환선과 기준선은 지지의 역할도 한다라고 했죠. 근데 여기 보면 전환선과 기준선 자리가 딱 지금 여기서 지금 지지를 딱 받았죠. 그죠? 전환선과 기준선 자리에 지지도 받고 이전 양봉 캔들의 고점도 이탈시키지 않고 정확하게 딱 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매수가 됐겠죠. 1차 매수가.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그 다음 날 이렇게 강한 상승 흐름을 또 보여줬습니다. 또 매수 타이밍 한 번 더 주면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일목균형표를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강한 양봉 흐름이 나왔으니 당연히 이 양봉의 중간 가격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또 하겠죠. 그래서 그 다음 날 이 1,600원 자리가 이탈이 되느냐, 이탈이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을 할지 말지가 결정이 또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1,600원 자리가 이탈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또 여기 자리까지 또 밀릴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때는 자금을 잠깐 회수를 하는 거고 이대로 이탈되지 않고 날아가면 조금 더 홀딩 관점으로 유지해 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렇게 흘러갔죠. 지금 마감상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제가 캡처했을 때까지는 지금 이런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1,600원 자리가 이탈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상승. 만약에 이제 오늘 종가상으로 지금 무너졌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밑에서 9,450원에서 8,900원 정도 사이에 재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대상홀딩스 또 살펴보았고 또 그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한국종합기술이라는 종목인데요. 마찬가지로 얘가 이렇게 강력한 상승 흐름을 또 한번 보여줬어요. 뭐가 된 거예요? 후행 스팬이 강력하게 이전 주가 위로 올라선 거죠. 즉 뭐예요? 이제는 횡보 국면, 바닥 국면을 탈출할 거야 라는 신호를 지금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딱 어떻게 됐어요? 얘가 상승이 나오니까 당연히 기준선과 전환선 자리가 다 올라왔겠죠. 선행스팬 1이 올라가면서 이 선행스팬 2를 교차했습니다. 즉 뭐예요? 이제 나 상승할 거야. 상승 추세로 갈 수 있어라는 걸 선행스팬이 딱 알려준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된다는 건 뭐예요?
눌렸을 때는 우리가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요 강력하게 상승이 나온 이 양봉의 중간 가격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캔들에서 먼저 보고요. 4,900원짜리. 그다음에 그동안 이제 바닥권에서 움직였던 이 횡보 패턴의 고점 자리인 자, 이 자리 4,700원짜리. 즉 이 4,900원짜리와 4,700원짜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 매수 포지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을 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조정이 어떻게 됐어요? 들어왔어요. 근데 시가가 어디서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거 매수 타이밍이 달라지는 거죠. 만약에 시가가 요 4,900원 위에서 시작했다면 이 4,900원 밑으로 매수가 되는 거고, 이 4,900원 밑에서 시작을 했다면, 지금과 같이 밑에서 시작했다면 당연히 그 밑에 자리인 4,700원짜리부터 매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자리 4,450원 정도, 이 기준선, 원래 기준선 자리까지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추가적인 매수가 또 가능한 거죠. 하지만 4,450원짜리가 만약에 무너지는 흐름이 나왔다면 종가상, 그러면 자금을 회수해야 되겠죠. 근데 얘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4,450원까지 저점을 터치하고 다시 4,700원 정도 부근까지 밑꼬리 달면서 올려놓은 상황이죠. 그렇다는 것은 다음 날 4,700원 위에서 시가만 잘 형성이 된다면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현재 흐름 딱 이렇게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선행 스핀이 완벽하게 교체해서 나 아직까지 상승 추이 만들어갈 수 있어라는 지금 표현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흐름을 보니 안타깝게도 이제 시가는 좀 눌렸지만 오전장에 빠르게 올려쳤어요. 빠르게 올려치면서 지금 상승 흐름을 지금 보여줬고 4,700원 위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종가를 올려놨으니 그나마 지금 양호한 흐름을 지금 잘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장중에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엄청난 상승력을 또 보여줬으니 단기적인 매매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하지만 4,700원짜리를 무너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나 추가적인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다음 캔들 보면 어때요? 역시 4,700원짜리를 이탈시키지 않으니 또 한 번 강력한 상승력을 또 뽑아주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일목균형표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또 이 캔들의 중간 가격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좀 빠르게 좀 어느 정도 예상을 하면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좀 잘 인지를 해 가시면서 반복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여기까지 제가 이제 교육 내용은 마무리되었는데 시간이 좀 남은 관계로 잠깐 이제 앵커님 갔다가 참여 방법 듣고 시장에 대해서 브리핑 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파트너님께서 강의를 정말 열심히 설명해 주셨는데 이 설명해 주신 기법 다시 한번 복습해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QR로 바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으니까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근처에 갖다 대주시고 스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문자샵 3772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자샵 3772로 박정식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무료 리딩 진행 중에 있거든요. 큰 변동성 잘 활용을 해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오히려 잘 챙겨 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많이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시장 대응 방법 강의로 한번 알아봤는데요. 우리 파트너님께서 좀 추가로 우리 시장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해서 잠깐 들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전반적으로 조금 이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시장 하락 흐름이 조금 더 유지가 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또 관심주 하나 또 살펴보는 시간 가져볼 건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오늘 지금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외국인의 순매수력이 오늘 좀 강력하게 잘 들어왔습니다. 제가 마감에 이제 수급을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 지금 보니까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유입이 된 측면이 있어서 지금과 같이 이런 시장의 약세가 길게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 한마디로 좀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유지가 되는 그런 국면에서 단기적인 약세가 좀 나온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일도 이 외국인의 순매수력이 계속적으로 좀 유지가 된다면 점차적으로 우리 시장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더 커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행인 게 지금 뭐 기관이 지금 강력하게 연기금을 비롯해서 이제 매수를 해준 측면도 있겠지만 이 외국인이 이 선물의 순매수력도 같이 보여줬다는 것이 조금 이제 더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내일도 외국인이 순매수가 이어진다면 현재 하락력은 일단 단기적으로 끝날 수 있다라고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이제 포지션을 좀 간단하게 보면은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조금 많이 빠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이제 월봉 흐름상 좀 간단하게 한번 보면 이렇게 좀 라인을 좀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인을 잡으면은 현재 보시면 2,310선 정도 라인까지, 자 여기까지 조금 이제 조정을 받았다가 올라갈 수 있는 측면이 존재하고, 만약에 2,310선 정도 자리까지 안 온다면 지금 월봉상 이 120선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또 올라갈 수 있는 측면이 존재하는데, 올라간다 하더라도 2,426선을 올라타야 돼요. 만약에 올라타지 못하면 조금 더 부진한 흐름을 보일 수 있으니까 이 점만 여러분들이 좀 유의해 가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좀 강한 하락 흐름이 조금 거의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지금 하락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력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는데, 코스피보다 조금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 쪽이 한마디로 지수를 많이 이끌었던 2차 전지 섹터가 좀 약세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진 측면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대로 하락이 나오면은 대략 한 570선, 60선, 자, 요 정도 부근에서 지지받을 수 있는 여력은 존재할 것 같아요. 하지만 마찬가지로 우리 코스피가 좀 일정 부분 반등이 나와준다면 이대로 반등이 나오면서 662선으로 또 올라탈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거든요. 하지만 올라타지 못한다면 또 재차 또 부진한 흐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요 점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대응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아까도 언급드렸다시피 외국인의 순매수력이 계속적으로 유입된다면 이 필연적으로 이제 한 570선 정도에서는 크게 이탈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락한다 하더라도 570선, 그리고 외국인 순매수력이 지속적으로 유입된다면 이대로 반등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 그 정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가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관심주 하나 살펴볼 건데요. 그게 바로 이제 원익 큐브라는 종목입니다. 원익 큐브. 이 원익 큐브라는 종목인데 한동훈 관련 테마랑 좀 엮여서 상승력이 나왔다가 오늘 이제 한동훈 관련 테마가 조금 많이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같이 조금 빠졌는데 좀 과하게 빠졌어요. 무려 15%나 조금 과하게 빠진 측면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원익 머티리얼즈 계열의 회사이고요. 그리고 화학약품, 건자재, 디지털 인쇄기 유통업, 실리콘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제 신사업으로 음나노 와이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투명 전극 핵심 재료인데 터치 스크린, 그다음에 조명, 그리고 투명 발열 필름 이제 이런 쪽에 이제 활용이 되는 소재인데, 이게 이제 향후 조금 이제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성장성이 좀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실적도 어느 정도 좀 양호하고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죠. 흑자 기조 잘 유지하고 있고, 자본 총계는 1,075억 정도 수준인데 현재 시가총액은 494억 정도 수준으로 빠질 만큼 충분히 빠져 있는 되게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조금 한동훈 관련 테마가 밀리면서 하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조금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일단 들고 나왔고, 여기서 조금 이제 하락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 가격에서 바로 잡는 게 아니라 조금 이제 눌리면 그 밑에 가격에서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어디까지 빠질지 몰라서 일단 가격은 대충 이제 매수가를 제가 뭐 1,450원 이하라고 했지만 그거 보지 마시고 조금 더 빠지면
대략 이 가격 1,330원 정도 가격 라인부터 여러분들이 밑으로 좀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상태로 단기적인 상승력이 다시 한번 강력하게 나온다면 120선짜리 1,650원 정도 라인, 이 정도 자리까지는 빠르게 찍어줄 수 있을 것 같고 돌파가 된다면 1,750원 정도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2차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손절 라인은 1,330원 정도 제시해드렸어요. 그 라인이 아까 제가 이제 매수가로 알려드린 가격 라인이지만 종가상 이탈이 되면 추가적인 하락력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터치하는 건 상관없는데 장중에 이렇게 딱 터치하고 올라가는 건 상관없는데 종가가 1,330원 밑으로 밀리면 그때는 자금을 회수하는 전략으로 가자. 자,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많은 공략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에 마지막으로 QR코드 띄워드리니까요. QR코드 스캔해 주셔도 되고요. 혹은 문자 샵 3772로 박정식이라고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마감 후 투자 코칭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